가을이 왔습니다. 네,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부모가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였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추석 지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이 짧은 기간에 세 가지 그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세 사례들이 전부 7회기, 8회기 된 사례입니다. 7회기, 8회기 만에 모두 종료됐습니다. 남은 회기는 나중에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혹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또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합의하에 세 분의 부모님들이 종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끌어안고 축하한다고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 추석 지나서 굉장히 큰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시면 바로 이런 순간이겠죠. 해결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얼굴에서 한박 웃음을 볼 때 아, 나 이 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례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회기까지 다녀가도록 우리 아이 언제 좋아질까? 과연 우리 아이는 여기 오는 많은 아이들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을 갖고 계셨다. 이 어제 오셨던 이 사례도 아이는 상담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만 꾸준히 다녀가셨죠. 근데 인상적인 건 아버님이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해주셨습니다. 네, 6회기이죠. 어제가 6회기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 직원에게 어제 누구네지 몇 회기였어? 어제 6회기였어요, 박사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가 6회기였어요. 어제 오셔서 전해주신 소식은 가히 기적적이었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열고 나왔고, 아이는 식구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아이는 집 밖에 나서는 게 힘들었던 아이가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고,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수다 떨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고 아빠와 먼 거리든 단거리든 자전거를 타고 짧은 산책, 자전거 산책을 했고, 너무 많은 변화인 거죠. 골방에 박혀 있어서 희귀꼬머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었던 이 부모님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이 케이스도 홀딩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가 아닌 다른 모든 케이스들, 지난주에 홀딩했었던 케이스들이 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아이를 본 사례가 있냐고 물으시면 이 세 케이스 중에 제가 아이를 본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순전히 부모님만 오셨고요. 어머님만 오신 케이스가 2케이스였습니다. 다들 시작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과연 박사님 아이 없이 어떻게 제가 상담에 접속했는데 이 상담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굉장한 절박함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시작하신 모든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돌 만큼 돌고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니고 오신 케이스라는 거죠. PAT 부모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고, 온갖 온라인 수업 다 받으신 분들이고, 정신과 진료도 받으신 분들이고, 상담, 치료도 하셨던 분들이고, 온갖 경험을 다 하셨던 분들이죠. 이 중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어서 교회 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던 케이스도 있고, 또 점을 보러 다녔던 어머님들도 계시고, 사주 명리 같은 거를 보러 쫓아다니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쫓아다녔어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김지연이가 어머님만 오시죠 했던 말을 믿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6번, 7번 만에 결실입니다. 왜 그런데 6번, 7번 만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치유하셔서 부모님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들, 부모님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부모님 안에 있는 아주 묵혀두었던 오랜 상처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 감정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아이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아이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를 위로할 수 있고, 아이의 상처를 온전히 볼 수 있으면 아이의 상처를 붙들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오신다고 그러면 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십니다. 심지어는 저는 굉장히 상냥하고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이 문제만 없다면 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과연 그럴까요? 2번의 상담을 하고 나면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고 제가 이렇게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군요 라고 발견하시게 되는 거죠. 그 발견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찾아서 들어가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7번 만에 상담을 하고 지방 케이스였어요. 내려가셨습니다. 저하고 처음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아이 올 겁니다, 어머님. 그랬더니 우리 아이 여기 안 올 거예요. 어딜 가자도 안 갔던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문 걸었거든요. 이 아이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8번 만에 이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서 제 사무실에 지난 목요일 날 다녀갔습니다. 네, 이 아이 이제 구해졌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할 거고요. 네,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다고 제 앞에 또박또박 이야기했고 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이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이런 기적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어머님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고 싶어서 전화하시면서 박사님, 우리 아이가요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아이가 간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블랙리스트 올리고 그 다음부터 오는 전화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고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고치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지금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나를 치유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무실에 올 수 없어서 이거 대기시간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분명하게 온라인 클래스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숙제 착실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온라인 클래스가 이걸 모두 묶어줬을 땐 이게 1000만 원도 넘는 강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온라인 클래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는지 전 이게 너무 이해합니다. 여기 오셨던 어제 케이스 그 아버님, 제가 어제 많이 아버님 박수 쳐드렸는데 책을 한 권 권해드리면 책을 3번, 4번에 걸쳐서 완독하시고 밑줄 그시고 포스트잇 붙이시고 그 책 보면서 또 공부하시고 그랬었던 아버님. 네, 그 아버님이 이 아들을 구하셨습니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김지연이 앞에 가서 앉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박사님, 우리 아이는 꼭 박사님이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탁하시면 전 그 아이 안 봅니다. 엄마가 먼저 오셔야죠. 어머님이 치유되셔야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이 마음을 바꿉니까? 그 아이의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초능력이 있다고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건강하게 할 수 있죠?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들 치유하십시오. 내 마음 공부에 먼저 치중하시는 게 이게 답이고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부인하신다고 그러면 네, 제 사무실에 전화하지 마십시오.